부모 시신을 버리는 자식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요.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2019년 434명에서 2022년 1102명으로 3년 만에 2.5배가 됐어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진짜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겁니다. 하루 평균 980명이 죽고 연간 사망자 35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데 장례식장은 줄 폐업하고 있어요. 150명 오던 조문객이 30명으로 줄어들었고 아예 빈소를 안 차리는 무빈소 장례가 급증하고 있죠. 고독사로 죽는 사람은 하루 10명이 넘고 가족이 아니라 집주인이나 경비원이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43%예요. 죽어도 아무도 모르고 알아도 장례를 못 치르고 치러도 아무도 안 오는 시대.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소름 돋는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육개장을 떠올리실 거예요. 빨간 국물에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그 음식 말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거의 항상 육개장이 나오잖아요. 붉은색이 잡기를 쫓는다는 설도 있고 밤새 조문하는 손님들에게 해장과 보양을 동시에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설도 있죠.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솔직하게 말해요. 대량으로 만들기 쉽고 오래 끓여도 맛이 유지되며 원가 대비 남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요.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장례식장의 진짜 수익원은 빈소 대여가 아니었어요. 음식이었습니다. 빈소는 손님을 모으는 공간이고 진짜 돈은 음식에서 벌었죠. 재밌는 사례 하나 알려드릴게요. 롯데 칠성 음료는 장례식장 전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 납품해요. 잔치집 식혜를 고향집 식혜로, 좋은데이를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데이로 이름을 바꿔서요. 장례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게 제품명까지 바꾸는 거예요. 대기업이 장례식장 전용 제품을 따로 만들 정도로 이 시장이 컸다는 뜻이에요. 과거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와요. 당시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파는 물건의 평균 마진율이 82%에 달했어요. 쉽게 말해서 18만 원에 들여온 물건을 100만 원에 판다는 뜻이에요. 서울대병원은 3년간 장례식장에서만 60억 원을 벌었고 충남대병원은 무려 77원을 벌었어요. 대학병원이 장례식장으로 수십억 원을 버는 시대였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마진율이 54%로 전국 최고였는데 329만 원짜리 수의를 507만 원에 팔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음식 수익은 더 대단했어요. 조문객 한 명당 음식값은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예요. 과거에는 장례 한 건당 조문객이 평균 150 정도 왔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150명이 3만 원씩 음식을 먹으면 450만 원이에요. 여기에 술과 음료까지 더하면 음식 매출만 500만 원을 훌쩍 넘겼어요. 3일장 동안 음식만으로 500만 원 이상을 번 거죠. 빈소 대여료는 하루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예요. 3일장을 치르면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음식 매출이 500만 원이 넘으니까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빈소보다 음식이 훨씬 중요한 수익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장례식장 사업을 육개장 장사라고 불렀어요. 표면적으로는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수익 구조는 음식 판매에 의존했으니까요. 상조업체가 장례식장에 고객을 소개해주면 장례식장은 상조업체에 수수료를 줬어요. 그 수수료가 40%에서 50%에 달했다고 해요. 절반 가까이를 수수료로 줘도 남는 장사였던 거죠. 장례식장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고 죽으면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하니까요. 경기가 불황이어도 장례는 미룰 수 없어요. 망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업이었죠.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사업 모델의 핵심 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조문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코로나19였어요. 2020년 전 세계가 멈춰섰을 때 장례식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정부는 장례식장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했고 조문객 수를 제한했어요. 빈소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고 식사도 간소화됐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조문객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150명 오던 조문객이 30명에서 50명으로 줄었어요. 가족 10명만 모여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흔해졌죠.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당황했어요. 코로나 때 어쩔 수 없이 안 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도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가 조문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핵가족화가 원인이에요.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잖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온 마을이 함께 슬퍼했어요. 친척들도 수십 명이 모였고 마을 사람들까지 조문을 왔죠. 상여를 메고 산까지 올라가는 것도 마을 청년들의 몫이었어요. 장례는 마을 전체의 행사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부모님과 자녀 둘, 이렇게 4명이 한 가족인 경우가 많아요. 친척들과도 멀리 살고 연락도 뜸하죠.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됐어요. 돌아가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의 변화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SNS에서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장례식에 올 만큼 가까운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직장 동료의 부고 문자를 받으면 조의금을 계좌 이체로 보내고 끝이에요. 카카오톡에는 조의금 전용 봉투까지 생겼어요. 터치 몇 번이면 조문이 끝나는 시대가 된 거죠. 직접 가지 않아도 예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도 있어요.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요. 장례식장이 지방에 있으면 왕복 반나절이 걸리잖아요. 회사에 휴가를 내야 하고 교통비도 들어요. 주말에 장례식이 아니면 참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조의금만 보내고 나중에 따로 인사하지 뭐.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죠. 문화 자체도 바뀌었어요. 젊은 세대는 장례식장 분위기 자체를 불편해해요. 검은 옷 입고 절하고 음식 먹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고인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형식보다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조문객이 줄면 장례식장에는 치명타예요. 장례식장 수익의 핵심은 음식이었으니까요. 150명이 오던 손님이 30명으로 줄면 음식 매출은 5분의 1로 쪼그라들어요. 500만 원 벌던 게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빈소 대여만으로는 인건비도 안 나와요. 장례식장은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조문객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소 자체를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무빈소 장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 그대로 빈소를 차리지 않는 거예요. 고인의 시신은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시지만 조문객을 받는 공간은 만들지 않아요.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입관식을 하고 바로 화장장으로 갑니다. 3일장도 없고 조문도 없고 음식도 없어요. 장례식장에 며칠씩 머물 필요가 없는 거죠. 한 상조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코로나 전에는 100명 중 1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 자기 업체 기준으로 10건 중 3건이 무빈소 장례라고요. 작년에 100건이던 무빈소 장례가 올해 200건으로 2배나 늘었다는 업체도 있어요. 물론 이건 전체 통계가 아니라 특정 업체 기준이에요. 하지만 추세는 분명해요. 무빈소 장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왜 무빈소를 선택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이에요. 2015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기준으로 평균 장례 비용이 1,300만 원이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더 올랐겠죠. 빈소 대여, 음식값, 장례 용품, 화장비, 봉안당 비용까지 더하면 2천만 원 가까이 드는 경우도 많아요.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2천만 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저축이 없는 가정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런데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돼요. 빈소가 없으니 대여료가 안 들고 조문객이 없으니 음식값도 안 들어요.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비용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경기도 안산에 사는 50대 여성은 어머니 장례를 무빈소로 치렀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데 오는 사람도 없고 빈소에 가족만 덩그러니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형식적인 절차보다 가족끼리 조용히 마지막을 함께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수백 명 앞에서 절 받는 것보다 가족끼리 진심으로 이별하는 게 낫다는 거죠. 고인의 유지도 한몫해요. 요즘은 미리 유언을 남기는 분들이 많아요. 내 장례는 조용히 치러달라. 남은 가족들에게 부담 주지 말아달라. 빈소 차리느라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이런 유언을 남기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빈소는 장례라는 의례를 행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장소가 없으면 장례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빈소 없는 장례는 장례가 아니라 시신처리라는 비판도 나와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무빈소 장례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형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본인이나 가족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정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회사 다니는 그 직장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고들직, 장사 지낼 장. 직장이란 장례 절차 없이 바로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빈소도 없고 조문도 없고 심지어 가족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혼자 떠나는 거예요. 직장은 원래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거였어요.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 지자체에서 직장을 시행했어요. 연고가 없으니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고 그래서 지자체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신을 처리하는 거예요. 화장하고 공동 납골당에 안치하는 게 전부예요.
서울시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2019년 434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가 2022년에는 1102명으로 늘었어요. 3년 만에 2.5배가 된 거예요. 충격적인 건 이 중 상당수가 진짜 연고가 없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예요.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시신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있는 거죠.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건 고독사 통계예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전년보다 7.2%나 증가했어요. 하루 평균 10명 넘게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고독사가 뭘까요? 가족이나 친척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예요. 죽은 줄도 모르고 며칠, 심하면 몇 주가 지나서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 발견하기 전까지 시신이 방치되는 거죠. 뉴스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서 신고했더니 몇 주 된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고독사 사망자의 특징을 보면 남성이 전체의 81.7%예요.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아요. 연령대로는 60대가 32.4%, 50대가 30.5%요. 50대와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은퇴하고 이혼하고 자녀들과 멀어지고 혼자 사는 중년 남성들이 가장 취약한 거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신을 발견할까요? 가족이 아니에요. 집주인이나 경비원 같은 외부인이 43.1%로 가장 많았어요. 월세가 밀리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발견한 경우는 26.6%에 불과했고 이 비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발견 장소도 달라지고 있어요. 최근 5년간 고시원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1.9%에서 4.8%로, 여관이나 모텔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1.9%에서 4.2%로 늘었어요. 점점 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4년 기준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36%를 넘었어요. 혼자 살고 혼자 죽고 장례도 없이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장례 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장례가 비슷했어요. 3일장에 조문객 100명에서 우엉에서 50명, 빈소에서 육개장 먹고 절하고 조의금 내고, 비용도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로 대략 비슷했어요. 누가 돌아가셔도 장례 풍경은 거의 똑같았어요. 장례식장에 가면 옆 빈소도 비슷한 풍경이었죠. 지금은 어떨까요? 한쪽에서는 무빈소 장례와 직장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프리미엄 장례가 성장하고 있어요. 양쪽 끝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가 텅 비어가고 있어요. 프리미엄 장례가 뭐냐고요? 호텔급 장례식장에서 VIP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서울 강남이나 분당 같은 부촌에는 이런 프리미엄 장례식장이 있어요. 일반 장례식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동네 장례식장과는 비교가 안 돼요.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요? 개인 전용 빈소는 기본이에요. 다른 상주와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요. 옆에서 다른 장례가 진행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죠. 고급 호텔 수준의 음식이 제공돼요. 육개장 대신 한정식 코스 요리가 나와요. 전문 셰프가 만든 음식이에요. 발레 파킹 서비스가 있고 전담 장례 코디네이터가 모든 절차를 관리해요. 조문객 안내부터 음식 서빙, 화장장 이동까지 모든 것을 대행해줘요. 유가족은 슬퍼하기만 하면 돼요. 고인의 일대기를 전문 업체가 영상으로 제작해주기도 해요. 비용은 얼마일까요? 하루 빈소 대여만 수백만 원이에요. 3일장 치르면 빈소 비용만 1천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음식, 꽃장식, 영상 제작, 리무진 서비스까지 더하면 총 비용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웬만한 결혼식보다 비싸요. 이런 장례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재벌가, 대기업 임원, 전문직 종사자. 이분들은 고인의 마지막을 최고급으로 보내드리고 싶어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품격이 중요한 거죠.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200만 원대 무빈소 장례, 100만 원대 직장이 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절차만 진행하는 거예요. 빈소 없이, 조문 없이 조용히 보내드리는 거예요. 중간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들여서 평범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줄고 있어요. 차라리 최소 비용으로 간소하게 치르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프리미엄으로 가거나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거죠. 동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이게 큰 문제예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이나 인력이 없거든요. 발레 파킹을 할 주차장도 없고 코스 요리를 만들 주방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빈소 장례만 받으면 수익이 안 남아요. 진퇴양난인 거죠.
전통적인 장례식장이 어려워지는 동안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데스테크라는 말을 아시나요? 데스는 죽음, 테크는 기술, 죽음과 관련된 기술 산업을 말해요. 전통적인 장례식장이 문을 닫는 동안 이 새로운 산업이 떠오르고 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데스테크 스타트업에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죽음도 비즈니스가 되는 시대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건 AI 추모 서비스예요. 디브레인 AI라는 한국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만든 서비스 이름은 리메모리예요. 무슨 서비스냐고요? 돌아가신 분을 AI로 복원해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미 현실이 됐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고인의 사진 한 장과 10초 분량의 음성 녹음만 있으면 돼요. AI가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학습해서 영상을 만들어내요. 이 영상 속에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처럼 가족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을 AI가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AI 고인이 해주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CES 2023에서 혁신상을 받았어요. 실제로 결혼식에 사용된 적도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이 AI로 복원되어서 자녀의 결혼식에 영상으로 등장했어요. 아버지 없이 결혼하는 딸에게 AI 아버지가 축사를 해준 거예요. 참석한 하객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흥미로운 건 전통 장례 산업이 이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국내 최대 상조 업체인 프리드라이프는 리메모리 서비스를 상조 상품에 포함시켰어요. 장례를 치르면 AI 추모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장례와 AI가 결합한 거죠. 디지털 추모관도 성장하고 있어요. 납골당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헌화하고 메시지를 남기고 사진과 영상을 올릴 수 있어요. 먼 곳에 사는 가족도 언제든 추모할 수 있게 된 거죠. 명절에 고향에 못 가도 스마트폰으로 성묘를 대신하는 거예요. 물론 논란도 있어요. 고인이 생전에 이런 서비스에 동의했을까요? AI로 복원된 고인과 계속 대화하다 보면 슬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방해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장례 산업에서 빠져나간 돈이 데스테크로 이동한 게 아니에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한 사람들은 지출 자체를 줄인 거거든요. 데스테크는 기존 장례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추모의 방식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추모 방식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유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어요. 한국의 화장률은 93.8%를 넘었어요. 10명 중 9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화장률이 20%도 안 됐는데 완전히 뒤집힌 거죠. 조상의 산소를 찾아 성묘하던 문화가 납골당을 찾는 문화로 바뀌었어요.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전환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화장에도 문제가 있어요. 시신을 태우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섭씨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1시간 넘게 태워야 해요. 항구를 화장하면 약 160kg에서 200kg의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자동차로 서울에서 부산을 2번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에요.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화장도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새로운 친환경 장례법이 주목받고 있어요. 수분 해장이라는 게 있어요. 물로 시신을 분해하는 방법이에요. 고인의 시신을 특수한 물이 들어있는 용기에 넣고 높은 온도로 가열해요. 약 6시간이 지나면 뼈를 제외한 모든 것이 분해돼요. 화장보다 에너지 사용량이 훨씬 적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적어요. 영국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 중이에요. 퇴비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시신을 흙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고인의 시신을 톱밥, 나뭇가지, 버섯 같은 것들과 함께 밀폐된 공간에 넣어요.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뼈를 제외하고 모두 분해되어 한 줌의 흙이 돼요. 그 흙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고인이 나무가 되는 거죠. 미국 워싱턴주에서 2019년 처음 합법화됐어요. 버섯관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스타트업 루프바이오텍이 개발했어요. 버섯 뿌리로 만든 관인데 매장하면 45일 만에 땅속에서 사라져요. 나무관은 썩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데 버섯관은 한 달 반이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관 가격은 약 200만 원 정도예요. 한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2025년 2월 24일부터 산분장이 합법화됐어요. 산분장은 화장한 유골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예요. 납골당에 모시는 대신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해안선에서 5km 이사진 바다에서 뿌릴 수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산분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어요. 납골당 비용 부담 없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거죠. 장례의 마지막 단계인 유골 처리까지 바뀌고 있어요. 이제 화장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바다에 뿌려도 되고 흙이 되어도 되고 버섯이 되어도 돼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한국의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요. 2024년 35만 8천 명이에요. 하루 평균 980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연간 사망자가 6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하루 평균 1600명 이상이 죽는 시대가 오는 거죠. 죽음이 더 흔해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전통적인 장례식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핵가족화와 개인화로 조문객이 줄었어요. 150명 오던 조문객이 30명으로 줄었어요. 코로나가 조문 문화를 바꿔버렸죠. 조문객이 줄자 음식으로 돈 버는 사업 모델이 무너졌어요. 육개장 장사가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무빈소 장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비용도 줄이고 형식도 거부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고독사와 무연고 사망도 증가했어요. 장례를 치를 사람조차 없는 죽음이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살고 혼자 죽는 시대죠. 장례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되고 있어요. 1억 원짜리 호텔 장례와 200만 원짜리 무빈소 장례, 중간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스테크와 친환경 장례라는 새로운 영역이 떠오르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예요. 프리미엄 장례와 최소 장례로 갈라지는 현상이 빨라질 거예요. 5천만 원짜리 호텔 장례와 200만 원짜리 무빈소 장례, 그 사이에 있던 동네 장례식장은 계속 어려워질 거예요.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처럼 문 닫는 곳이 더 늘어날 거예요. 기술이 장례의 모든 단계에 들어올 거예요. 알림, 조문 예약, 조의금 전달, 추모 영상 제작, 온라인 추모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AI가 고인을 복원하고 드론이 3분장을 대행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장례의 의미 자체가 다시 정의될 거예요. 과거에는 장례가 공동체의 의식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인을 보내드렸죠. 상여를 메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울었어요. 지금은 개인화된 추모로 바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변화를 걱정해요. 장례 문화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고인에 대한 예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형식 없이 진심만 있으면 되느냐고 묻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어요. 수백 명 앞에서 절하고 음식 먹는 것보다 조용히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 흘리는 게 더 진정한 추모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제주대병원 장례식장이 문을 닫은 건 끝이 아니에요. 장례의 산업 전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조문객이 줄었고, 무빈소 장례가 늘었고, 고독사가 증가했어요. 장례시장은 프리미엄과 미니멀로 양극화되고 있고, AI 추모와 친환경 장례라는 새로운 방식도 생겼어요. 죽어도 아무도 모르고, 알아도 장례를 못 치르고, 치러도 아무도 안 오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